영상 말미에 민호기 작가의 호기로운 퇴사생활 도서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글의 위대함이 세종대왕이 발성기관을 본따서 언어를 만들었다 이런 거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자막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작년에 만들려고 마음먹은 영상을 지금에야 겨우 만들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저는 기생충을 작년에 러시아에 있을 때 봤는데 지금 또 러시아에 왔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가슴이 벅차더군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작품상 때문인데요.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는 소수의 우수한 영화인들이 심사에 참여합니다. 즉 엘리트 영화제인 셈이죠. 이 때문에 유명한 영화보다는 오히려 작품성 있는 영화도 자주 수상작에 오르죠. 하지만 아카데미 심사위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카데미의 심사위원은 헐리우드 관계자 8,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카데미에서 외국 영화, 그것도 외국어 영화가 수상한다는 것은 뻥 좀 보태서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영국 영화나 프랑스 영화, 인도 영화가 대상을 수상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거기다 최종적으로 이 8,000명 중 과반수인 4,000명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선정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외국어의 장벽은 그만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노벨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이 워낙 직관력이 훌륭하니까 자막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데요. 전 세계에서 자막 쓰는 나라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느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미권 국가는 일단 영어 영상물만 보면 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외국어 영화 자체를 안 보죠. 그리고 영어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영어는 사실 미국어죠. 영어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제 친구 영국에 둘이 서로 같은 런던에 사는데 서로 사는 동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쓰는 말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가끔씩 지들끼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소통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소통을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은 더구나 다문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완 맥그리거가 유명해진 시발점이 된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캐나다에서 개봉할 때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다 자막 처리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더빙을 합니다. 유럽이나 중동 대부분이 더빙을 하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만 거의 유일하게 자막을 써요. 아시아 국가들도 더빙을 많이 합니다. 태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중국은 검열해서 대사도 다 바꿔버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맹이라는 게 이제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대학 가는 판인데 문맹은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른 나라들은 글 못 읽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우리나라 한글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글의 위대함이 세종대왕이 발성기관을 본따서 언어를 만들었다 이런 거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게 한글의 위대함이 맞아요. 근데 한글의 진짜 위대함은 탁월한 경제성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면 설렁탕이라고 칩시다. 설렁탕이란 글자를 쓰는데 이거를 서양식으로 영어식으로 쓰면 설렁탕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영어로 쓰면 또 설렁탕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연음으로 쓴다 하더라도 설렁탕 이렇게 돼요. 쓰다 보면 사람들이 또 글자를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겠죠. 근데 인간은 지각 능력이 있으니까, 즉 공간적 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걸 쭉 눌렀을 것을 받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위아래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숫자를 뭘로 쓰나요? 이런 거 쓰죠? 전 세계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대체 왜 그럴까요? 중국만 해도 숫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 로마자로 3333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왜 로마 숫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왜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 뛰어난지, 문자의 효율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한글이 얼마나 경제적인 문자인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24자잖아요. 전 세계의 알파벳 20넉자밖에 안 되는 문자가 많아요. 당장 영어만 해도 2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글이랑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는 방식의 문제예요. 그냥 비교해서 그냥 딱 보면 딱 알죠. 답이 나오죠. 세종대왕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일단 국뽕 한 사발 들이키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자막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 원작의 느낌도 받으면서 언어적으로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자막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못 읽고 넘어가면 그 심리적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죠. 전문 용어로 짜증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엔터테인먼트를 힘들게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더빙해서 씁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똑똑한 애들만 대학을 가요. 애초에 글 읽는 게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괜히 낮은 게 아니에요. 물론 외국에서는 책 안 읽고 살아도 먹고 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 쓰면 천하게 보니까. 반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낮잖아요. 외국은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뭘 못하거든요. 당연히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그래서 1cm라는 얇은 자막의 벽이라고, 언어의 벽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참, 깜빡할 뻔했네요. 지구인 도서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민호기 작가님의 호기로운 퇴사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민호기 작가님은 15년간 10번의 퇴사를 경험하신 분이신데요. 직장은 11군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민 작가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고객사, 대행사를 모두 경험했다고 합니다. 분야는 IT, 이커머스, 교육, 식품, 리빙, 미디어, 보험 등 다양한 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현재는 PR 전문 에이전트로 활동 중이시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나눠보면 퇴사 에피소드와 면접 에피소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퇴사 에피소드로 회사 내에서 작가가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 갈등과 그 해결 등을 담았고요. 면접 에피소드를 통해 채용 시 면접에 대한 생각과 그동안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저자 직장 내 일화들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진 요즘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읽어보고 싶은 간단한 이유와 이메일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